개발도상국 한국 같은 나라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대영제국이 세계 1등이라고 자부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한국을 간다고 하니 약혼자가 당장 헤어지자고 요구하는데요. 왜 여성은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블린 킬이라고 해요. 런던에 살고 있답니다. 매일 분주한 도시의 거리를 걸으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의 무게를 느끼곤 해요. 저는 다양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은 제 자신의 집이 위로보다는 오히려 짐처럼 느껴져서 속상해요. 아침 일찍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을 깨요. 회색 하늘은 제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모두가 똑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 합류하게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상하게 외로움을 느껴요. 너무 바빠서 미소를 짓거나 인사할 여유조차 없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복잡한 세금 제도예요. 매년 긴 시간을 들여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해석하려 애써야 해요. 이럴 때면 정말 작아지고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추운 어느 날 아침 세무서에서 긴 줄을 서야 했던 기억이 나요. 속은 쓰리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마치 시스템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의료 시스템도 문제예요. 친구나 가족들이 병원 시스템의 느림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 번은 친구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몇 주를 기다리는 동안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어요.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지쳐 보였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시스템의 느림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며 너무 무력했어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은행에서도 답답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계좌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거의 1시간 동안 전화 대기만 했어요. 결국 직접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죠. 어렵게 방문했을 때 직원들은 무뚝뚝하고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마치 저를 돕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매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거대한 기계 속의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느낌이 들었어요. 런던 거리를 걸을 때면 오래된 건물과 분주한 가게들이 보이지만 동시에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회도 보여요. 밝은 미래를 약속하던 것들은 매일의 스트레스와 실망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글을 쓰며 위로를 찾으려 하지만 제 이야기조차 같은 문제들에 짓눌리는 기분이에요. 때때로 새로운 삶을 꿈꾸기도 해요. 모든 게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친절하며 시스템이 도움을 주는 곳을 상상해요. 책에서 읽었던 먼 나라들, 기술과 배려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곳을 떠올려요. 먼 나라가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반드시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느껴져요. 어느 날 저녁 친구와 차 한잔을 하며 이야기했어요. 나 이 모든 혼란과 답답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기분이야. 삶이 더 단순하고 사람들이 더 친절한 곳이 분명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곳이 혹시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는 건 얼마 안 되지만 선진화된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로 알려진 나라였거든요. 예전에는 한국이 너무 낯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런던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마음이 무거워요. 책상에 앉아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와 효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매일이 스트레스가 아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곳을 꿈꿔요. 지금은 그저 글을 쓰면서 변화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 변화가 어쩌면 멀리 있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어요. 런던에서 또 바쁜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에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 화면을 보니 사촌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둘러 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나더라고요. 갑자기 많이 아프게 됐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들을수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런던의 병원들은 언제나 붐비잖아요. 저도 단순한 진료를 받으려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 사촌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을 때 대기실이 너무나 붐벼서 의사를 만나기까지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했대요. 의사와 간호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환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속상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느리고 지친 시스템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창밖으로 회색 구름이 몰려오는 걸 바라보며 앉아있는데 사촌의 고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의 말은 저를 화나게도 하고 슬프게도 했어요. 런던의 시스템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 항상 밝았던 제 사촌이 지금은 그런 힘든 상황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혹시 다른 곳에서는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마침 그때 가족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에블린 혹시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거기 병원들은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사람들은 빨리 도움을 받고 의사들도 환자를 진심으로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멈춰서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한국은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기술이나 빠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들어봤지 사람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돌봐주는 곳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머릿속에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정말 그럴까?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가 런던에서는 누리지 못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을까? 상상해봤어요. 며칠씩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빠르게 다가가는 곳을요. 바쁜 응급실의 혼란 대신 차분한 효율성과 따뜻한 미소가 있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그 상상만으로도 희망이 느껴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었지만 예상치 않게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세금부터 은행 시스템까지 모두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호기심과 설렘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내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일지도 몰라. 한국이 런던에서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효율을 줄 수 있는 곳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저는 가까운 친구들과 약혼자인 패트릭에게도 제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제가 먼 나라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된 걸 의아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에블린? 너 평생 여기서 살았잖아.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병원에서의 긴대기, 사촌의 아픔, 그리고 가족, 친구의 따뜻한 조언까지요. 점차 그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 새로운 생각이 그들 마음에도 조금씩 자리 잡는 것 같았어요. 그날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제 눈을 뜨게 했다는 걸요.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더 나은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촌에 대한 걱정과 함께 한국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묘한 기대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몇 주 전 인생을 바꾼 그 전화 이후로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웅장한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에드워드 헤이스팅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러 간 거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수님에 대해 들었었고 오늘 드디어 직접 듣게 되어서 설레면서도 약간 긴장됐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어렴풋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라, 한국에 대해 새로운 걸 배울 생각에 기대에 차 있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교수님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셨어요. 교수님은 친절해 보이는 얼굴에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강연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은 혁신과 배려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기술뿐만이 아니라 효율성과 친절을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곳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간결한 말들이 제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줬어요. 사람들은 복잡한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돌봄을 받는 미래를 상상하게 됐어요. 교수님은 먼저 한국의 세금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홈택스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치 마법 같다고 표현하셨는데요. 긴 줄도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대요. 저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몇 분 만에 세금 신고를 끝내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런던에서 세무서에서 긴장 속에 기다리던 날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이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열정적이게 변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며칠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병원을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하게 맞아주는 직원들이 있고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곳을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밝고 깨끗한 병원,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미소를 띠며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을요. 그 모습은 제가 런던에서 경험했던 기다림이 일상이었던 병원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또한 교수님은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디지털 뱅킹과 스마트 시스템 덕분에 돈을 관리하는 일이 간단하고 빠르다고 하셨어요. 저는 은행에 전화 걸어 긴대기 시간을 견디고 결국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제 경험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미래가 그려졌어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여줄지 상상해봤어요. 강연은 계속됐고 교수님은 한국의 교육과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잘 돌봐줍니다. 학교에서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창의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곳이에요. 라는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좋은 교육과 배려하는 이웃들이 강한 공동체를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강연 내내 관객들의 얼굴에서도 희망과 기대가 느껴졌어요. 그들의 표정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교수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 제 마음을 서서히 바꿔놓았어요. 마치 마음속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문 너머에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가능성의 나라, 한국이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이상하게도 설렘과 안도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단순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강연이 끝난 후 남아서 작은 모임에 참여했어요. 다른 분들도 각자의 불편한 경험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교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준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비전이 제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날 옥스퍼드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헤이스팅스 교수님은 저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기술과 배려, 효율이 함께 어우러져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요. 아직 알아야 할 게 많지만 저는 그 밝은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지 말이죠.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은 희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직접 한국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약혼자인 패트릭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는데요. 처음엔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저희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여행을 준비했어요. 런던을 떠나던 날은 맑고 화창했어요. 비행기에 올라탈 때 설렘과 긴장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패트릭이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저희는 여행이 멋진 무언가의 시작이 되길 조용히 기도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졌던 건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였어요. 서울은 런던과는 정말 달랐어요. 거리마다 깨끗하고 생기가 넘쳤고 알록달록한 간판과 분주한 시장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시가 크지만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배려심 있게 운영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고 공기는 신선하고 희망차게 느껴졌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높은 빌딩과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택시 기사님도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는데 제가 언어가 조금 서툴렀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의 친절과 효율성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현지 친구가 추천해준 병원이었어요. 런던에서 사촌이 겪었던 아픈 기억 때문에 걱정이 됐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랐어요. 접수 과정은 매끄러웠고 직원분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감동했어요. 디지털화된 시스템 덕분에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고 이 모든 게 저에게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여기는 정말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방문 후에는 근처 공원을 둘러봤어요. 공원은 푸른 나무와 깨끗한 산책로, 그리고 가족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사람들이 조깅하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 평온하고 행복한 분위기는 제가 런던에서 자주 경험했던 스트레스 가득한 장면들과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서 이 새로운 환경이 제게 전해주는 평화와 가능성에 대해 적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패트릭과 함께 부산의 한 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은 활기차고 색감이 넘쳤어요. 상인들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수제 공예품을 팔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대화를 듣고 현지 간식도 맛봤어요. 시장의 모든 가게와 미소가 저를 점점 더 한국에 반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패트릭도 이제는 제게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여긴 뭔가 달라. 사람들 표정도 밝고 서로 진심으로 연결된 느낌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모든 것이 삶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의 빠른 서비스부터 시장에서 받은 따뜻한 인사까지 모든 경험이 한국이 정말 사람을 깊이 아끼는 나라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제 안에 있던 의심들은 서서히 사라졌고 대신 한국이 제가 꿈꾸던 미래를 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알았지만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여행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진짜 집이 될 새로운 곳을 찾는 여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한국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것을 발견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서울에 있는 호텔 근처의 조용한 거리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공기는 맑았고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동네를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과 벤치에 앉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은 한국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보고 싶어서 현지 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실이 그렇게 밝고 활기찬 곳일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했어요. 심지어 재미있는 활동과 팀워크를 통해 배우는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곳이 아니라 창의성과 배려를 키우는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교육 시스템이라면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은 대구의 전통 시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시장을 거닐며 알록달록한 과일과 채소, 맛있는 현지 음식 냄새, 상인들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소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막 만들어진 떡을 파는 가게에 멈춰 섰는데 인자한 미소를 가진 할아버지께서 떡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맛을 보라고 권해주셨는데 한입 베어 물자마자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의 가족 이야기와 한국 문화의 깊이 있는 전통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의 따뜻하고 진솔한 태도 덕분에 저는 그곳에서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받는 손님이 된 느낌이었어요. 머무는 동안 한국의 첨단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현대적인 은행 지점을 방문했는데 터치스크린 키오스크와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고객을 신속하게 응대하더라고요. 런던에서의 길고 지친 은행 대기 시간이 떠올랐어요. 여기는 모든 절차가 매끄럽고 친절했어요. 젊은 은행 직원이 기술이 어떻게 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돕는지 설명해줬어요. 기술이 삶을 편안하고 덜 스트레스 받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발전이 꼭 차갑거나 이기적일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약혼자 패트릭도 한국에 대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하고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어느 저녁 부산의 작은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활기찬 카페 분위기를 바라보며 패트릭이 말했어요. 에블린 이제 알겠어. 여긴 정말 다르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신경 쓰는 게 느껴져. 마치 집에 온 것 같아.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경험들이 의심을 서서히 희망과 설렘으로 바꿔준 것 같았어요.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줬던 순간은 전주에 있는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무료 강좌와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요리, 미술, 간단한 컴퓨터 수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센터 안은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에게 이 활동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는 모두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어요. 여기선 모두가 서로를 응원해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울림을 줬어요. 한국은 단순히 시스템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와 배려가 삶의 중심에 있는 곳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가졌던 의심은 점점 사라졌어요. 매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은 친절하고 혁신적이며 깊은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매일 저녁 일기장에 그날의 작은 행복들을 기록했어요. 가게 주인과 함께 나눈 웃음, 은행 직원의 친절한 안내, 한 가정에서 받은 따뜻한 초대까지.
이런 작은 발견들이 저에게 변화는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때로는 새로운 장소가 우리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날 무렵 제 마음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런던에서 온 회의적인 방문객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희망과 가능성의 땅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미소, 도움의 손길, 따뜻한 말들이 이곳이 진정으로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 새로운 깨달음은 제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고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느꼈어요. 아직도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한국을 이곳저곳 다니며 따뜻한 사람들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경험한 후 저는 패트릭과 큰 결정을 내렸어요. 저희는 런던에서의 스트레스 가득한 삶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설레기도 하고 살짝 두렵기도 했어요. 마치 밝고 새로운 미래로 한 걸음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이사를 결정한 날, 저는 해가 떠오를 때쯤 일어났어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부드러운 새벽빛이 스며들었고 창문 너머로 새로운 하루의 약속이 보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준비된 마음을 느꼈어요. 패트릭은 이미 깨어서 아침차를 조용히 마시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도 같은 결의가 보였어요. 저희 둘 다 한국이야말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가까운 카페로 걸어가서 일기장에 글을 썼어요.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사람들은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인사했고 거리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런던에서 느꼈던 바쁘고 차가운 환경과는 정말 달랐어요. 여기에선 사람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게 느껴졌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부드러운 대화의 웅성거림, 그리고 좁은 골목을 채우는 따뜻한 빛에 대해 글을 썼어요. 패트릭도 곧 현지 국제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는 현대적이고 디지털화된 시스템 덕분에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즐겁다고 했어요. 처음엔 걱정하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녹아내린 걸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저희는 매일 저녁 함께 집에 돌아와 그날의 경험을 나눴어요. 그는 효율적인 회의, 매끄러운 디지털 거래, 그리고 단순히 직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선택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커졌어요. 저에게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동네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 참여했을 때였어요. 축제는 밝은 색깔들, 신나는 음악,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전통 한국 음식을 맛보고 친절한 현지인들로부터 간단한 한국어를 배웠어요. 심지어 전통 춤도 따라해봤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커뮤니티와 완전히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런던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이제는 저 멀리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이웃들과 친해졌고 그들은 저마다 한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더 좋게 바꿔줬는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빠르고 세심한 의료 서비스, 명확하고 간소화된 세금 시스템, 그리고 기술이 일상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용되는 혁신적인 방법들에 대해 들었어요. 매일 나누던 대화, 함께한 식사, 따뜻한 미소 하나하나가 저에게 한국이 단순히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가득 찬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걸 알려줬어요. 저는 매일 밤 작은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평온함을 느꼈어요. 런던에서의 긴 대기줄과 끝없는 기다림의 날들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그때의 혼란과 답답함, 그리고 좌절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삶이 훨씬 단순하고 즐거웠어요. 매일이 성장하고 배우며 행복을 느낄 기회로 가득했어요. 저는 제 여정을 나누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느낀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회들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블로그 글들은 희망 일기로 가득 찼어요. 미소 짓는 사람들의 사진, 활기찬 시장 풍경, 평화로운 공원의 모습들이 담겼어요. 제가 좋아하게 된 장소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강한 공동체 의식에 대해 썼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제 마음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이곳 사람들의 친절함과 강한 공동체 덕분에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야 드디어 제 인생이 제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곳을 찾은 것 같아요. 한국은 모든 시스템이 일상생활을 더 쉽고 보람차게 만들어주는 곳이었어요. 결국 저는 때로는 믿음을 갖고 과감히 도전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걸 배웠어요. 런던의 차갑고 혼잡한 거리에서 한국의 따뜻하고 초대받는 동네로의 여정은
희망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이제 저는 매를 기대하며 마치요. 한국에서의 미래는 밝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